의사를 오래 하다 보면 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의사란 업종이 아픈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병에 대해서 완쾌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쾌는 못하지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병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 특히 암 같은 거가 있으면 어떤 암은 우리가 치료를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회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암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사로서 어떤 시점에는 더 이상은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잘 보내드릴 수 있나, 남은 시간을 좀 원하시는 거를 하게 하고 그런 굉장히 힘든 질병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면서 그래도 하고 싶은 시간 한 것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쉽지는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그걸 정말 다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더 이상 이런 치료를 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 의사가 나를 포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돼가는 전략이 완쾌를 하는 전략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병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편하게 원하시는 시간으로 알찬 시간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치료를 하는 전략이 바뀌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 항상 환자분들은 서운해하고 자기를 포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어느 순간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것을 계속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솔직히 제 환자분 중에서 히스패닉 환자였는데 뭐 한 십몇 년 전에 얘기인데 솔직히 막 제 사무실에 와서 막 난동을 부리고 소송을 한다 막 이렇게까지 난동을 부리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더 이상 이거는 하는 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고 남은 시간을 좀 다른 데 원하시는 거 하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소송을 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던 환자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러고 나서 한 2주 3주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환자분이 가족들이 뭐 병원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그 가족들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찾아왔으니까 솔직히 무슨 소송장 가지고 또 찾아왔나 할 정도로 좀 난리를 핀 가족이었는데 2년 있다 너무 그때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히스패닉 가족들이 와서 다 사과를 하고 가셨는데 내가 한 말이 자기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에 정도가 되니까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그때서야 이제 화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말이 더 맞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미안하다고 오셨던 경우가 있어요. 음, 어, 우리가 이제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암 치료를 할 때 암 전문의를 보실 때는 어,
암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이고 신장내과 전문도 하지만 주치의로 하게 되는데 주치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암을 발견해서 암 전문의한테 보내드리게 되면 암 전문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면 치료를 하는 쪽으로 환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시점에서 내 가족 같았으면 이런 치료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암 전문의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환자는 그걸 하고 싶어서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 전문의는 치료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회에서 전문의들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이런 암이 걸렸을 때 당신은 자신한테 항암 치료를 할래? 라고 물었을 때 특정 암에서는 70% 이상이 자기한테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한테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암 전문의가 환자한테는 하는지 아세요? 내 가족한테 아니면 나한테는 안 할지언정 안 하는데 왜 환자한테 하냐면 이제 이게 왜곡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왜곡이 많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암이 걸렸다면 내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을 확률이 요만큼이고 나쁠 확률이 이만큼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는 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받을 고통보다 그냥 주어진 시간에 편하게 하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해서 항암 치료 때문에 겪는 고달픔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항암 치료를 하는 암 전문의는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걸 선택하진 않죠. 암 전문의 중에서도 70%는 안 하겠다고 한 암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암에 대해서는 확률이 좋으니까 70% 80%가 자기한테 항암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암도 있죠. 그런데 어떤 암은 확률이 적으니까 나는 그럴 바에는 안 하고겠다 하는 암도 환자가 찾아왔을 때는 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환자는 그걸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러다 보면 근데 문제는 환자는 진짜로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암이기 때문에 뭔가 치료할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는 건데 암 전문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에 암 치료를 하는 전문의는 환자가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주는 거고 가능성이 없어도 환자는 이제 의사가 하라고 하고 자기한테 치료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가면서 성과는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자 여기까지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은 무의미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주치의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암 전문의가 해주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가 왔으니까. 그러면 그 삼자 입장에서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암 전문의도 아니면서 왜 그딴 말을 하냐, 네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주치의가 더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주치의도 그 암이 뭔지 알고 확률이 얼마나인지 아는데 암 전문의는 암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주치의는 전반적인 거를 봐서 전반적인 치료 방침을 세울 수도 있고 치료나 아니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암을 치료를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을 치료를 안 하는데 부종이 생긴다. 그럼 이뇨제로 부종을 방지를 하고 숨이 차는 걸 방지하고 특정 약을 줘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피곤한 거를 좀 가라앉힐 수 있고 그 우울증을 좀 개선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암 치료를 하고 모든 치료를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그런 걸 안 하면서 뭐 통증 치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한번 뒤로 물러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미련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안 했으면, 안 하다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아 그래도 내가 항암 치료를 했었으면 더 오래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면 항암 치료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 안 받고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괜히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미련은 항상 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자신의 주치, 자신이 다니는 의사들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가끔은 뒤로 물러나서 한번 다시 내가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뒤에서 뒷짐을 지고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큰 그림을 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료 방침은 뭐 꼭 암이나 이렇게 뭐 죽고 사는 그런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당뇨를 치료를 해도 오늘 하루 점심을 뭘 먹고 저녁을 먹고 맨날 이런 거를 하다가도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나의 인생을 어떤 생활, 어떤 사람으로 내가 10년, 20년을 있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당뇨 치료를 할 때도. 그래서 가끔가다는 그런 것들을 좀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뒷짐을 지고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보려고 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그림을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주치의와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전반적으로 나의 건강한 삶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라는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상담을 할 수 없지. 산부진료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의료 체계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런 정보를 얻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주치와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아니면은 플랜을 좀 잡으시는 것도 주치와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저같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약만 주려고 하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많아서 좀 문제긴 한데, 주치의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의료에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뭐 약만 처방해 주면 됐지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환자도 뭐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의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뭐 의사가 돼서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생각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좀 너무 무거운 말씀을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제 가끔은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자기한테도 뭐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뭐 자신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연세가 조금 뭐 80대 되든 어떻게 되시면 이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면 그런 죽는 시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는 걸 꺼려하는데, 좀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환자분하고 가족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은 지금 죽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니까 솔직히 오늘 돌아가신 거하고 똑같아요. 벌써 뭐 지금 3개월 전에 돌아가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매일마다 죽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생활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도 오고,
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 얘기해요. 환자분들도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겠지만 나도 죽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부터 죽은 거와 뭐가 다르겠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뭐 제가 환자한테 까놓고 그래요. 암이 진단됐어도 암을 가지고 1년을 살 수도 있고 1개월을 살 수도 있고 3년을 살 수도 있고 5년, 10년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암은 뭐 20년도 사는 암이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을 사는 암이라고 해도 제가 오늘 환자분들 중에서 1년 안에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말을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버님은 1년 있다가 돌아가실 거라고 계산을 하면 아버님보다 더 빨리 돌아가실 분들이 오늘에도 내가 오늘 우리 병원에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나도 죽을 거고 내가 차 사고 나서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고 내가 한 뭐 일주일 후,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까지 살면서 아니면 뭐 2년이 됐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살면서 내가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고 하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좋게 이야기가 끝났고 잘 했는데 뭐 근데 항암 치료로 굉장히 잘 듣는 암들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치료를 해서 완쾌를 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3, 4년 전에 위암이 걸리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조금 치료를 했으면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치료를 다 안 한다고 하시더니 또 2주 정도 있다가 오셔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위암이 걸려서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아니 잠깐 제 잘못 들었나 해서 아니 예? 그랬더니 자기는 닥터조가 내 위암을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대요. 그리고 하느님한테도 위암이 걸리게 해서 고맙다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자기 친구도 뭐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뭐 3일 있다 전화가 왔는데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들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뭐 며칠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아는데 이제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자기는 암이 걸리니까 최소한 내가 죽을 날이 몇 달은 기회를 받고 그 몇 달 동안 자기가 꼭 보고 싶었던 사람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 사고 나서 그날 죽어서 아무것도 정리를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고 정리할 시간은 있고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하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이런 또 관점에서 또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그분한테 배운 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1년에 한두 명만 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꽤 많다 보니까 그래요.